네, 안녕하세요. 우도스탁입니다. 오늘은 선물 수식 교육입니다. 그전에는 주식 수식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선물 수식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요즘 좀 자주 하죠. 파생시장 시작되고, 주식시장 시작되고, 파생시간이 15년 땡겨진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 그리고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가는 거죠. 7월 31일이면 한 달 반이 아니잖아.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7월 30일 날 파생 시간은 변경됐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시스템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그 달, 그 해, 그 달, 그 옵션 만기 이후부터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대응법 1차라고 해놨잖아요. 2, 3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2, 3차를 미리 못 만드냐면 이런 로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지나온과 상관없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죠, 천재.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유명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제가 딱 두 명 만나봤는데 있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 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살리에르죠.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차르트를 존경하죠. 그래도 결론은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르가 오래 살았다. 파생이건 주식은 오래 산 사람이 강자예요. 강한 놈이 오래 삼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놈이 강자인 거예요. 그래도 정리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며칠 재미난 분 두 분을 만났는데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처음엔 다 그렇죠. 자동 매매를 만들어서 인생 팔자를 고쳐보겠다. 얼마 만에? 한두 달 만에. 꿈 깨라고 그러죠. 한두 달 만에 인생 팔자 프로그램 만들면 남들은 다 만들었지. 자, 그러면 그 파생 시장이 바뀌고 나서 시작 시점이 바뀌고 나서 그 어떤 제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제 보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2주를 비교를 할 건데 2주간 지난주는 거의 폭발됐죠. 이번 주는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원인만 알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법 1차예요. 알고 있는데 안 바꾸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올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시스템 매매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최저가의 늪에 빠지거든. 최저가라면 안 돼.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냐? 대응을 하는데 최저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새로 바뀐 환경에 맞춰서 로직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볼게요. 파생 시장 시작되고 가장 눈에 띄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 또한 뭐 소나기라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반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제일 처음 찾은 거는 일단 15분 동안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파생 시작 시간이 달라지면서 눈에 띄는 변화. 이거는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그 파생 시장 땡겨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에 다 끝나. 제가 보통 초보자들은 1차 저항 또는 1차 지지 가면 거기서 청산으로 끝내라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계속 그렇게 됐어. 15년 동안. 15년 내내 뭐 30분 전에 끝나고 그건 아닌데 8, 90%는. 근데 파생 시장에 땡겨주고 나서부터는
한 달 반 동안 1시간 안에 1차 저항, 1차 지지 보는 게 진짜 가물에 콩나듯 보여, 진짜. 안 움직이죠, 그냥. 갭 움직이 놓고 또는 그냥 있더라도 진폭 1.657, 뭐 1.7, 1.1점에서 움직이는 1시간 동안 옆으로 쫙 기어버려. 뭐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15년 동안 저는 지켜본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됐대요. 15년 동안 지켜봤더니 95%는 1차 저항 또는 1차 제재를 가요. 그건 결론이에요. 제가 지켜본. 근데 요즘은 워낙 1시간 이상으로도 그냥 가두리 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그래, 결국 가긴 가요. 1차 저항이 됐건 1차 지지가 됐건 가긴 가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가다가 시간 끌어버리면 컷을 시키는 제가 로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 그냥 빼는 건 아니고, 볼게요. 5일청 재료죠. 매수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데이 인덱스 60분이 지났는데 장 시작하고, 데이 하이,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이 채널 상단, 그러니까 1차 저항이죠. 1차 저항을 안 갔어. 그러면 보통 1차 지지 치러 가거든요. 매수는 반대겠죠. 근데 데이로 1차 지지를 안 왔어. 제가 항상 프라이스 스케일 곱하기 3이 뭐냐면 세틱 여유도라고 있죠. 세틱 다 왔으면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안 왔어. 안 왔는데 매물대 아래에 있어. 그리고 제가 4등분 한다고 그랬죠. 고가가 당일 25%, 4등분 했을 때 밑에 그 25%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매도 쪽이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읽어주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흐름 추세가 뭐냐면 강도가 마이너스 12 세컨들 연속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잔량 단계가 뭐냐면 호가 잔량 마이너스고, OBV 마이너스고, 저는 프로파일 한다고 그랬죠. 프로파일 단계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중간에 어떤 청산 신호가 나오더라도 끌고 가라는 표시예요. 이건 진입했을 때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진입해서 하도 늦게 가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1차 지지를 만약 안 갔다면 매도했을 때 1차 지지 안 갔다면 끌고 가라는 거. 1차 지지 가져갈 때까지. 요건 이제 진입했을 때의 문제고, 이건 최저가가 아니죠. 진입에 대한 거니까. 진입해서 끌고 가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해결방 2. 무포시, 그러니까 포지션이 지금 없어. 근데 일정 시간 지난 후 추세의 모습이나 1차 지나 1차 정을 안 왔다면 진입한다. 제가 15년 동안 봤는데 95%는 1차 저항, 1차 지지 간다고 그랬죠. 요즘 아무리 찌질하게 움직여도 결국엔 가요. 너무 늦게 가서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지 저항 찾기라는 로직을 하나 넣었어요. 데이인덱스 45분이 지났는데도 H가 그러니까 하도를 깼어. 그 다음에 곡선, 제가 5분 곡선, 15분 곡선, 30분 곡선, 그 곡선이 전부 다 밑으로 보고 있어. 박스, 30분 박스도 밑에 보고 있어.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드스탁 프로파일 단계 마이너스 2 아래여야 되고, 요건 요거죠. 1차 지지를 한 번도 안 왔고, 매물대 또 아래에 있고, 당일 25% 아래에 있고, 강도 아래에 잔량 단계를 4칸 이상으로 봤어요. 요 위에서는 이제 2칸인데, 진입할 땐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묶어 있을 때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주에 나왔던 거를 비교해 볼게요. 무슨 문제들이 생겼는지. 요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적용된 거고, 적용되기 전 거. 요게 제가 항상
그 주말마다 업데이트 버전을 올려드리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죠. 퍼펙트였어요 거의, 그죠? 네. 자, 월요일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할 건 없고 그냥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근데 장이 못 가준 거지. 들어가서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일종의 선진입이죠. 9시 6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9시 16분에 컷을 시키는데 전 요게 눈에 띄는 거예요. 선진입했을 때 9시 15분, 그러니까 30분이 안 됐는데 이미 강도가 밑으로 꽂았을 때는 굳이 이거 다 줄 필요 없이 하나 일단 팔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anyway. 자, 그 다음 대량 매도 역전 이런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하나 팔고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청산이 돼버리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장 초반에 1차장 못 갔죠. 분명히 1차장 여기 있는데 못 갔죠. 1차 지지도 못 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린 게 너무 아쉬웠던 거지. 보고 이 두 개만 다시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제가 관찰한 내용대로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수 들어갔죠. 매수 전이 똑같아요. 이건 최적화한 게 아니에요. 청산 부분만 달리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개파락 떨어서 들어갔는데 강도가 밑으로 빠지죠. 일단 하나 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되고. 자, 그 다음 똑같은 매도 자리죠. 근데 얘는 좀 길게 가져가죠. 아까보다. 왜? 1차 지지를 안 왔는데 제가 세틱 여유 들어갔대요. 세틱 여유 닿았어. 그러니까 청산시키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거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를, 얘는 0.35 먹었는데 아까 걔는 0.95 먹잖아요. 또 하나 저점 추격 매도라고 해서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결국 얘 매도세가 유지할 때는 얘가 여기까지 안 닿았으면 여기서 컷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로직을 넣게 되면.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지 저항 찾기 로직을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60분이 지난 그러니까 45분이 지난 상태에서 시야를 깨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향 찾기 매도. 뭐냐면 1차 저항, 1차 지지는 무조건 가니까 1차 지지 왔죠. 한번 팔고 1차 지지 찾고 올라가니까 그냥 컷되고 다시 한번 매도 주고 요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야 된다. 당분간은. 자,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대량 5분 대량 거래 매수라고 돼 있죠. 진입해서 0.5, 0.3을 먹었어.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건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지. 안 먹은 것도 아니지. 근데 보면 강도도 중요하지만 호가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날 이게 목요일로 기억되는데 목요일에 이제 폭락할 날 기억되는데 강도가 계속 강한데 호가는 계속 밑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파생 시간 바꾸고 나서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보통은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로직을 넣냐면 대량 매수가 터지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강도가 위면 잔량도 위여야 돼요. 근데 요즘 반대가 나오니까 아예 제가 빼버렸어요. 어떻게 빼졌냐면 안 들어가죠. 그냥. 아까 전에는 그 로직을 안 넣었을 땐 여기서 들어가서 진입해서 이게 이제 5분 그 대량 매수 터졌다는 뜻이고요.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만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냥.
왜? 잔량이 밑을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9월 21일 날은 들어가서 뭐 한 틱 정도 먹고 컷됐는데 마이너스 보고 있을 때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방향 매도해서 끌고 가서 청산시키겠다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가 보이는 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넣겠죠. 지난주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로직이 들어가기 전에도. 왜? 자동 매매에서 손실만 안 나면 잘하는 거거든. 또 그리고 그 전주에 워낙 많이 수익을 내놨으니까. 이번 주 대충 뭐 수수료 빼고 하면 15만원 정도 낼 거예요. 그래도 어디야? 안 이랬는데. 지난주에 한 150만원 넘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가면서 또 봐야죠. 뭐 어떡하겠어. 그죠? 1차 저항 찾아가는 거. 그죠? 찾아가고 결국 밀리네. 그죠? 요날도 속 뒤집는 줄 알았어. 이날도 1차 저항, 1차 지지 못 간 상태였구나. 1차 저항, 1차 지지 찾아가는데 여기서 난 더 내려갈 줄 알았거든. 근데 딱 1차 지지 찍고 그냥 올려버리대. 오케이, 여기까지. 그 모든 그 파생 관련 제도가 바뀌면 하여튼 두서너 달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